자, 공개 영상입니다. 아까 점심 넘어서 뭐 하나 찍고, 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 다음에 영상 하나 또 찍습니다. 네. 뭐, 아까 쓴소리를 좀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달달한 거에 가랑비 젖듯이 옷 젖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고,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어야 좀 그래도 뭔가 재밌지 않습니까? 예, 맨날 뭐 좋은 종목이다 뭐 이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쓴소리 좀 해주고 선생님처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제 성격이니까 뭐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만나보신 분들은 제가 절대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아마 온라인상이고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야 되는 장이니까 더 쓰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저도 뭐 물론 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공개 영상 간만에 찍어요. 일요일이고 6시 46분입니다. 네, 일단 뭐 미증시 좀 체크해 보면 증시는 뭐 개파락 주고 나서 그다음에 금요일장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더 하락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노이즈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도 지수에 관해서는 100% 저도 뭐 제가 예측을 한다? 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대응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고 항상 저는 1800대부터 하락장 조심하세요라고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 하락장 한번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2200까지 쳤죠. 그리고 다시 이제 1800으로 내려올까, 1900으로 내려올까, 그 포인트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에 관해서 홍콩보안법 관련해서 우한 책임론 이런 거 연결고리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북한 카드를 꺼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김여정 체제로 해서 뭐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에서 노이즈가 나온다라는 거, 타이밍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가만히 있던 녀석이 갑자기, 삐라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탈북단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타이밍이 은근히 잘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일단은 북측 입장에서는 중국 편을 좀 들어줘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자기네 편을 수입 수출 1위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길 원했지만 미리 트럼프가 그걸 알고서 자리를 깔아놨죠. G7에 초청하겠다. 너희는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라. 응? 들어와서 니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러시아도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번 러시아도 G7에 이번 들어갈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뭐가 되게 조금 머리 아파졌죠? 예전에는 러시아가 G11이었나? 거기서 이제 탈퇴하고 나서 이제 G3G에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누구와 우방적인 관계였죠? 중국이랑 우방적인 관계였어요. 셰일가스 전쟁에서도 그렇고 미국하고 적대적이었는데 이번엔 미국이 친히 러시아를 G3G에 오라고 하니까 좀 애매해진 상황이었죠. 이 행보가 지금 어떻게 갈릴지 좀 중요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락장이라고 보고 얼마만큼 빼주냐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00까지는 한번 좀 빼줘야 되고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1500까지도 아직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빼느냐가 이제 뭐 관건이겠죠. 1500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쌍바닥을 줄 건지 아니면 뭐 1800, 1900대에서 막아지고 나중에 1500대를 뭐 한번 찍을 건지 뭐 그런 포인트를 일단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는 대응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짧게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하는데 생각으로 시간이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찍어보려고 한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주 순환장으로 계속 돌아왔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오픈방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개양정기 후 아직 더 갈 날이 갈 게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엔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시간의 상한가예요. 이 친구는 뭐 10,000원을 넘을 겁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미리 이제 얘기해드려서 이제 잡으신 분들은 월요일장에서 매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월요일장에서 우선주장이 돌아가면서 혹시나 방산주장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에서는 방산주 미리 지금 다 미리 저점에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가 얼마만큼 이번에 가줄지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텍이 이번에 얼마만큼 더 가주면서 빅텍, 그 다음에 스페코, 퍼스텍, 그 다음에 한일단조, 휴니드, 포메탈, 그 다음에 하나 뭐였지? 빅텍,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 휴니드, 포메탈. 딱 요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요 정도만 제가 지금 하자고 했으니까. 이런 녀석들 아직 더 가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 치지도 못했어요. 물량은 아직 주포가 갖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올지가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교육방들은 다 수익 중에 있고, 지금 뭐 한 10%, 20% 수익 중에도 지금 팔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팔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쓰면 안 되겠구나. 단어로 쓰면 안 되겠구나. 팔지 말라고 했고, 더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드리고요. 그거 가면서 지금 현대 BNG 스틸, 보통주 더 올라와줘야 되고, 현대 BNG 스틸 우선주가 지금 월요일장 단위가 풀릴 겁니다. 이 친구가 단위가 풀리면서 얼만큼 쏘면서 보통주가 가줄지, 그 포인트 일단 보셔야 되고요. 계양전기우 얘기했고, 계양전기우, 태양금속우, 제가 얘네들을 지금 왜 얘기할까요? 대원전선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현대비엔지 스틸 말고 지금 계양전기부터 태양금속우 자 계양전기우, 태양금속우, 대원전선우, 그 다음에 대호 PNCU, 대호 PNCU 이 친구들을 자꾸 왜 얘기했을까요? 자꾸 지금 왜 자꾸 저번에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할까요? 이 친구들 지금 우선주 흐름들이 같기 때문이에요. 1월달부터. 차트 보면 아주 똑같을 겁니다. 아마 더 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오펜시 우 친 것만큼 태양금속이랑 대원전선이랑, 그 다음에 계양전기 이 친구들 한번 쳐줘야 되고, 금강공업우. 그래서 예전에 교육반에서는 제가 금강공업우가 이번에 우선주장에서 아마 대장주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지금 금강공업우도 대장주가 순환으로 대장주가 됐지만 현대비엔지 스틸 우가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비엔지 스틸 우가 좀 더 가주면서 우선주장이 좀 더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지금 전부 다 우선주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주 애들이 순환하고 있어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루마다 바뀌어요. 지금 시간마다 바뀌고요. 제 눈에 그 정도 보일 정도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분명 순환해서 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는 뭐 고수분들은 더 그만큼 타고 들어갔을 거고, 초보자나 중급자 눈에서는 우선주가 돌아가는 것까지만 보일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까지는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싸움에서는 이제 우선주장에서 아직 치지 못한 거, 물량을 아직 주포가 치지 못한 거, 그런 포인트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이 친구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육반에서 다시 들고 있습니다. 왜 이 친구를 들고 있었냐면 SK D&D가 지금 공모가 이 친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D&D가 부동산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인데 SK D&D가 지금 6월 말에 공모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D&D 하면서 디스커버리 우가 지금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우선주장에서 디스커버리 우가 먼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리 우가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다 케미칼 우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어요. 보통주는 안 가지고 우선주만 가고 있죠. 케미칼 우는 이젠 보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우가 이제 얼마만큼 더 치고 올라가 주는지, 이 친구 가면서 바이오랜드 신약 관련해서 바이오랜드가 여기부터 다시 치고 올라올 건지, 이 친구는 한번 다시 정보 한번 찍어줘야 돼요. 그런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K D&D까지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그런 포인트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지금 정신 없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교육방에도 좀 정신이 없어요. 어떤 정신이 없냐면, 계속 순환해서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주 흐름대로 계속 순환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주 잡고 있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투자금을 많이 줄이시고, 장에서 지금 반대로 하락장을 좀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제대로 좀 가는 장이 아닙니다. 좀 알지 못하면 먹을 수 없는 장이에요. 초보자나 중급자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가시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주식을 오래 하고 많이 구르다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장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클릭 한 번에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녹십자 시리즈 이 친구 더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녹십자 웰빙은 어제 목요일장에서 이제 체험반 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녹십자 시리즈는 더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 반대로 지금 목요일장에서 교육방 매도하고 금요일장은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재매수한 상태입니다. 웰빙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웰빙, MS, 랩셀, 셀, 구주 녹십자 친구들이 더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자, 일반 기업에 관련된 것들도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전 영상에서도 제가 공부에 대한 강조성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녹십자 시리즈는 더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주식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이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이유가 왜 어떤 이유인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스스로 뭔가 찾아보는 게 좀 더 좋은, 현명한 개미 투자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조그만 방법론들을 좀 제시하자면, 예전에 주식 초보였을 때, 저도 똑같이 책 보고 시작했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고서점 가서 책, 시중에 나가는 거 웬만한 거 다 봤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차트 보고 막 이랬으니까, 저도 캔들이 뭔지도 몰랐었고 막 이랬으니까요. 방법론들을 좀 제시하자면,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제가 주식 초보였을 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탑카페나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왜 지금 얘기를 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스스로 분석하고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차트도 그렇고요. 처음에 그냥 지렁이 모양, 흐름 모양 이런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 그냥 그림이 이렇게 했구나. 와, 이거 올랐구나.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와, 여기서 잡으면 땡큐겠다. 이런 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하루마다 보고 계속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의문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시작해요. 왜가 생겨요. 왜 여기에서 주식이 올랐을까? 왜 여기에서 이건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에선 이런 기사가 났을까? 왜 이런 여기에서 뉴스가 났을까? 왜 이 기업은 가려고 하는 걸까? 왜 이 기업은 주가가 이만큼 뻥튀기 된 걸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의문에 의문을 달아보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는 굉장히 까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지금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조차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선 이런 방법론까지 조금 생각해보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그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쉴 새 없이 얘기하느라 지금 14분이 지났습니다. 아시죠? 저는 투머치 토커 훈장님이고 잔소리쟁입니다. 주말 이제 7시 됩니다. 적어도 그럼 차트 몇십 개는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죠. 내일 장까지. 직장인분들 쉬시는 거 좋습니다. 그만큼 쉬셨으면 그래도 오늘 차트 그래도 10개는 보고 주무셔야죠. 내일 수익이 나고 싶으면요. 그죠? 전업주부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애 다 키우고 어느 정도 애랑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면 그래도 나만을 위해서 적어도 5개 종목 정도는 스스로 분석하고 30분 정도는 그래도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서 30분 정도, 20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에서 뭔가 관심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놀지 마세요. 수익을 내고 싶으면 수익 내고 싶은 만큼 공부하면 됩니다. 네, 딱 그거예요. 더 이상 더 말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수익을 내고 싶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5분 동안 주구절절 많이 떠들었습니다. 오늘 공개 영상 여기까지 좀 드릴게요.